1994년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일부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여 학생을 선발하다. 1997년부터 수학능력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과 학교 생활 기록부를 참고한 수시 모집으로 선발 방식을 투 트랙으로 바꾸었습니다. 도입한 취지는 대학 서열화 방지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학부모와 그 수요를 파악한 학원의 결합은 대치동의 진학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앞으로 대학이 1. 학교 내신 성적 2. 각종 시험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에 응시하여 얻은 수상 기록 3.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인증해준 자격증 4. 진로 적성 검사의 결과 5. 특정 기관이 개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이름의 과외활동 6. 교과 학습의 성취도 고취를 위한 심화 특별활동 및 인증 7. 전문적인 독서지도 시설이 개입하는 독서 활동과 그 활동을 증명할 독후감 8. 자기소개서 9. 교사 추천서 등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겠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학생이 스스로 이 기록들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다들 눈치채셨습니까? 교육부가 입시 과정에서 꼼수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치동에 오면 방문 고객에게 이런 기록을 만들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암암리에 있습니다. 업체 직원은 자신의 이력에 현재 특정 대학 입학 사정관이라는 경력을 당당히 적었습니다. 이건 반칙 아닌가요? 피아노 실기 볼 때 레슨해 주신 선생님이 심사위원 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럼에도 업무는 용역 서비스이니 진학 컨설팅이 교육구청의 감시나 지휘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른 아이의 입학 기회를 재력으로 강탈할 수 있게 대한민국이 제도로 허용한 셈입니다. 이쯤 되면 상놈이 양반된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과 한국뿐이라는 탄식이 갑자기 더 와닿습니다. 태국도 필리핀도 부자는 최소 1000년 부자라고 합니다. 이웃이 원망할 행동은 엄격히 금하고 살아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만큼 부모 눈 돌아가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무도한 짓을 자기 자식만을 위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감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부가 지름길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별 성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는 전형이어서 내신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의 경우 일반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에 목을 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입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엄마들은 자신이 알아낸 비법을 혹시 다른 엄마도 알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생부에 기재될 스펙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치동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교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생부 기록을 위한 교내 수상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위법한 시나리오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학재단의 관계자인데 총동창 회장과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제안한다고 합시다. 자산 규모 1000억 이상인 동문 1등급, 자산 규모가 500억 이상인 동문 2등급, 자산 규모가 200억 이상인 동문 3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구분하여 동문을 특별 관리하자고 하겠습니다. 우선 동문들의 자녀의 학교 종합생활 기록부를 확보한 후 자녀 맞춤형 수시 합격 프로젝트를 설계합니다. 각 등급별 동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수시 제도에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킬 방안을 브리핑합니다. 합격 후 동창회 기부와 재단 측 현금 납입을 약속받습니다. 합의한 동문 자녀의 학생 기록부를 고려한 맞춤식 수시 전형을 수립, 수시 모집 일정 바로 직전에 발표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경쟁자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문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관리가 포함된 장기 플랜을 세우겠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영역의 수상 기록이나 체험 기록을 쌓게 한 후 그 기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을 발표합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곤란하므로 반드시 수시 모집 일정 직전에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합격 발표 후 동창회 기부와 재단 측 현금 납입을 진행합니다. 지방 캠퍼스 동문의 경우 본교 동문보다 자녀의 본교 입학에 대한 열망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재단 납입금을 2배 상향 조정하는 수완도 발휘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대학의 재단 관계자이거나 동창회 관계자이면서 돈 벌 방법을 찾아내는데 귀신 같은 범죄자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1980년대) 입학 부정으로 처벌받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학교들은 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미리 폐기한 대학들은 자료 보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만 처벌받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알고 있으니 이런 시나리오처럼 작업을 한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차라리 기여금 입학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기여금은 학교에 정식으로 귀속되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복리후생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교육부도 공범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대 대치동은 전국구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려면 지방의 학부모도 대치동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컨설턴트의 지도하에 학생부 기재를 위한 특별 수업을 받았습니다. 진학 컨설팅이라는 비즈니스는 대치동에서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서비스 컨설팅 용역이라 나오겠죠. 그러니 지금도 교육 당국자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정지도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참기가 힘드네요. 오늘 조금 흥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